안녕하세요. 평가단 5회가 또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2번 이상 참여를 연속으로 안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평가단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문제를 풀어주시고, 지금까지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잘 진행을 따라오고 계실 거예요. 지금 좀 따라오고 계시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는구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다음 주네요. 자, 2월 20일 날 목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이런 생방송 처음이죠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출문제에 대해서 왜 기출문제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방송이라 어느 누구에서 알려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메달TV에서 특별히 기출문제 왜 필요하는가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분석도 해드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상품도 있어요. 엄청나요, 상품도. 그래서 상품, 혹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아두시고,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호응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면은, 그러면 혹시 모르죠, 제가 제 카드로 긁어가지고라도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2월 20일 날 목요일 오후 3시, 3시 정확히 3시 시작을 해요. 3시 되면은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메달TV에서 어딘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브 메가랜드를 달리는 사람들 메달TV, 여기에서 오후 3시에 누구 나온가 봐보세요. 저도 나오지만 우리 세법 임기원 선생님, 부동산 학개론 황재원 선생님 세 분이 나오는데, 또 한 분 더 있어요. 이분 우리 메달TV의 프로듀서, 메인 PD. 그래서 이 메달TV에서 저희 세 사람하고 선생님들 세 분,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네 사람이서 이제 왜 기출 문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날 전부를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생방송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답변을 다 해드릴 거예요. 다 해드리고, 또 푸짐한 상품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저희가 막 몸으로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막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주시는데, 제일 먼저 답을 다는 사람에게 상품이 나가고, 또 뭐 초성 퀴즈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뭐 세법도 있고 부동산 학개론도 있고 여러 과목에 초성 퀴즈가 있으니까 참여를 해서 상품도 많이 받아가시고, 여기 평가단 문제 푸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되, 주변에 다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꼭 2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메달TV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생방송으로 기출문제 왜 필요하는가 집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다 보실 수 있어요. 핸드폰 볼 수 있고, 또 노트북, 또 컴퓨터 다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날 참여해가지고 왜 우리 필요한 이유를, 기출문제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 많이 소통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들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저희 세 분이서 각자 이제 맡은 파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가, 이제 출제 패턴, 세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됐고 부동산 학개론이 어떤 식으로 출제했는가, 또 이 기출 문제를 풀려면 어떤 각도로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이 스킬 같은 것도 잠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그날 20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꼭 저희하고 참 같이 해가지고 기출문제 중요성을 참 찾아주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해설 들어가 보죠. 오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재산세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런데 아직 재산세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배워서 약간 어렵더라도 문제를 정확히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문 보시면 1번은 이제 옳지 않는 것,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옳지 않는 것. 그럼 1번은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와 면세점과 세부담의 상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는 있지만 면세점은 요거 면세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면세점은 취득세에 있었어요. 면세점은 취득세 특징이지 요게 재산세 특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의 10배, 도시 안쪽에 있어도 10배, 바깥쪽에 있어도 10배. 세 번째요. 주택이란 그랬어요. 여기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더해가지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 네 번째로 토지분 재산세는 인세 형태이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주택은 물세의 형태로 과세합니다. 또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 밖에 있는 목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 그러면 목장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요 울타리 기준 면적 생각하죠.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1번은 정답이 1번이었네요. 1번보다 약간 어려웠죠. 자, 이제 두 번째요. 이번 문제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어요. 속한 게 아니에요. 속하지 않는 거. 그러면 항공기는 대상, 선박 대상, 주택 대상, 건축물 대상, 과수원, 과수원은 토지예요. 토지니까 대상. 차량은 제외, 골프용권 제외, 기계 제외, 광어권 제외.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은 요거는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로 봐가지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상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비읍, 시옷, 이응, 지읒.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문제 3번으로 이제 가요. 문제 3번은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1번은 세율은 표준 세율인데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더라도 그 가감한 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에 적용하고 5년간 적용한다. 틀렸어요. 자, 두 번째요.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이 있으며 그 분리된 부분 1구를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분리된 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요. 분리된 부분이 있으며 그 분리된 부분을 따로따로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에 부수 토지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뒤에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위에 건물 중에서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만 땅도 주택으로 해석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정답은 2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3번은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 틀렸죠.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봐서 0.1에서 0.4까지 세율로 가고 그 밖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이거 별장이 4%고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보는 거고 별장만 4%짜리 세율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틀렸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을 때 세율을 적용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소유자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도 토지 건물의 가격을 더해가지고 토탈 금액으로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제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이니까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를 곱하시면 돼요. 고급 주택은 60% 곱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4번으로 가보죠. 문제 4번은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틀린 거. 이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고. 두 번째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공유한 경우에 그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분권자를 납세음자로 보고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가지고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율로 나누면 되겠지만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고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틀렸네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며 그 경우는 주된 상속자로 가요. 5번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아서, 여기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더라.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으며 정부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틀린 건 3번이 틀렸네요. 이제 5번 문제로 가보죠. 5번은 2020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계약금 지급일은 6월 4일이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6월 30일이네요. 그러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6월 1일 날은 6월 1일에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는데 6월 1일에 소유자는 아직 매도인 소유란 이야기예요. 매도인 소유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그럼 재산세는 갑이 다 물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5번은 1번이 답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내야 돼요.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있었더라면 매수인이 내겠지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도인 갑이 100% 전액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6번 문제네요. 6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을 초과하며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신고 가격이 아니라 그래도 시가 표준액으로 가야 돼요. 이 경우도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 2번 답이 되네요.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하되 해당 연도 지금 해당 연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아직 고시가 안 돼 있으며 직전 연도에 적용되고 있었던 그 개별 공시지가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네, 4번은 재산세 과세 기준인 6월 1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은 7월 달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아직까지는 가산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세금을 여기서 무납부를 하며 지금 현재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납부를 했을 때는 가산금을 추가로 물으셔야 돼요.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을 추가로 물으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 7번으로 가보죠. 이제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토지의 과세 표준은 70%, 주택은 60%. 이런 식으로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선박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면 안 돼요. 선박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자체를 곱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여기 이 문제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다음 문제 8번. 이제 가장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틀린 거요. 1번은 다가구 주택은 그랬어요. 1가구가 독립 생활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재산세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1세대 합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하겠습니다. 주택별로 산출한 세액을 과세 표준액의 세율을 적용.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지 1세대 가족 단위로 묶어서 계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더해 가지고 더한 금액에다요 합산한 과세 표준액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또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공정시장 가액별 70%고 또 재산세 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한번 가감했으며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 9번으로 가보죠. 여기는 세율 문제네요.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상가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상가니까 건축물 그러면 이렇게 쭉 여기 건축물 여기다가 올려 건물 올리고 유리창 열고 해서 0.25% 1번 틀렸네요. 그래서 건물은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별장은 4%, 고급 오락장 4%, 특별시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으며 일반적인 공장보다 좀 더 높게 2배 그래서 0.5%. 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다. 분리과세 대상은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면 0.07. 자, 10번 가보죠.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가장 높은 거. 그래서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4%. 공장용 건물은 0.25%. 근데 고급 주택인 경우는 0.1에서 0.4%. 분리과세 대상인 전답과서 농지 목장인 경우는 0.07%. 네, 종합합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니까 0.2에서 0.5%.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 찾아라 그러면 1번이 답이겠죠. 11번이네요.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첫 번째 1번은 재산 변동의 사유가 발생했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재산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10일 안에 내가 이 물건을 누구에게 팔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10일 안에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네,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했을 때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30. 세부담의 상한은 3억까지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까지는 100분의 110. 6억을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130, 100분의 130을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제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거고, 이제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납기가 재산세와 동일하며 재산세와 같으며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병기고지 그래요. 병기고지라는 것은 재산세 고지서에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록만 해가지고 재산세 낼 때 같이 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12번 가보죠. 12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입에서 나오는 건물은 7, 건칠. 그다음 주택분은 2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건물분 틀렸네요. 토지분 틀렸어요. 건물분 토지분이라고 쓰지 않고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더해가지고 토탈 세금을 구하니까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7월달. 정답은 3번. 13번 문제 가네요.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다. 20만 원까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까지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두 번 나누는 것이 아니라 7월 달에 한꺼번에 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재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물납을 할 수 있는데 국내 소재 부동산이 아니라 자기 관할 내의 부동산이에요. 관할 내. 여기서 관할이라는 것은 관할은 시, 군, 구 내의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 신청이 돼요.
그다음에 주택의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다. 틀렸네요. 그 문제에서 틀린 것으로 묶인 거, 틀린 것은 묶인 거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니은 디귿. 4번이 답이네요. 이제 14번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물납은 500만 원 초과가 아니라 1000만 원 초과네요.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물납을 신청할 때는 납부 개시 10일 전, 이거 꼼빡없이 속았을 거예요. 납부 기한 10일 전이에요. 기한이에요. 납부 개시 10일 전에 하는 게 아니어도 고지서 안 나왔는데 고지서가 우리 집에 도착도 안 했는데 나 물납할란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물납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 허가해라. 3일이 아니라 5일 안에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주고, 만약에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 관리하기 힘들면 그냥 거절할 수 있어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4번은 맞았네요.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납부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주시면 돼요.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럼 답은 4번이었네요. 15번 가보죠. 15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1번 지문은 개정된 지문이네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을 초과하며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 기한까지, 마감날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재산세로 납부할 세금 250 초과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할 수 있고, 네 번째네요. 재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500을 초과했다. 500을 초과하면 전부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500을 초과했을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재산세 고지서가 있어도 그 고지서를 두 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고지서와 분할 기간 내에 납부할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서가 이미 발급됐더라도 분할 납부 신청하면 이거는 이때까지 내시고 이거는 또 2달 뒤에 내시고 이렇게 분할해서 고지서만 쪼개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16번 노래 좀 가보죠.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세라고 했으니까 취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므로, 취득자의 주소지이므로 틀렸죠.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이므로 이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 제척기간 지나버렸네요. 취득세에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 돼요.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로 부과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물납 신청 가능해요. 그다음 네 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달이다. 9월 달인데 7월에 틀렸네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이건 맞았네. 그래서 답은 5번, 이게 정답이 돼요. 17번. 재산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에 따라갈 수 있는 거.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 따라가는 건 지방교육세 하나. 그래서 잘못 푸는 거는 부가세를 변기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변기세를 물어보면은 디귿번에 나와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변기되는 거고,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기역번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세 하나만 부가세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기역, 디귿 이걸 답으로 유도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디귿은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세예요. 병기하는 세금이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죠. 그래서 문제에서 갑의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재산세 납세 의무는 매년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또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지방자치단체 신고하여 확정된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돼요. 네, 갑의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거 맞았네요. 건물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세금을 내면 돼요. 그 약속한 날까지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을 추가로 물으셔야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예요. 물납 신청. 물납은 여기 5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넘어야 물납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물납 신청이 되는 거고 500만 원이 아니라 250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는 가능해요. 그래서 500이 넘었다고 해서 물납을 받아주진 않아요. 1000이 넘어야만 물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19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비과세인데 국가가 소유하는 건 비과세, 군시설로 쓰는 건 비과세, 단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 근데 국가가 소유하고 있네요. 국가가 사용하고 있네요. 국가가 내 물건을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해 됐을 때는 원칙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만 유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정부가 내 물건을 유상으로 사용할 때는 과세,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비과세. 철거 명령을 받았으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비과세. 임시로 사용한 고급오락장 1년 미만일지라도 부과한다. 과세한다. 사치성 재산이니까 사치하는 재산은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제 20번 문제네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찾아라 그래서 아닌 거예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그러면 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과세했으니까 너도 과세. 임시사용인데 고급 오락장이네요. 이건 사치하는 건축물은 1년이 안 돼도 너는 과세. 이제 공원 자연 보존지구네요.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 환경지구 안에 있는 것만 과세. 철거 명령을 받았을 때는 철거 명령을 받았던 건물은 비과세. 토지는 과세. 비상재해 구조용 국가에서 특별히 비상시에 관리하고 있는 거 이것들은 비과세. 이제 문제에서 잘 봐야 돼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골라라. 아닌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과세를 고르면 돼요. 과세를 고르라 했으니까 여기 두 개. 기억, 가나 두 개밖에 없네. 두 개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근데 비과세를 고르라게 하죠. 비과세 하나, 둘, 세 개 골라버리시면 안 돼요. 비과세가 아닌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두 개. 과세가 이게 비과세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제를 이 신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신문제 이번 주에 안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요. 재산세 지금 평가단은 우리 학원 진도하고 상관없어요. 학원 진도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진도는 아직 재산세 끝까지 안 나갔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리서 선행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선행학습하려고 다니잖아요. 미리서 미리서 배우셔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그 평가단 진도 애정표가 있으니까 그 진도 애정표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마지막 멘트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저 사람 진짜 자신 있게 보이네? 자신감 있게 보이네?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 있게 안 보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보이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 끝났죠. 네. 여러분들이 요 내용까지 하면은 평가단 오해가 이제 다 맞춰져요. 그럼 오해가 맞춰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기출문제 우리 그 라이브 생방송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기출문제 라이브 생방송 있으니까 다음 주 이제 20일 날 오후 목요일 날 오후 3시에는 꼭 핸드폰 앞에 계시든지 아니면 핸드폰 하면은 막 그 좀 너무 화면이 적다 그러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으셔가지고 컴퓨터에서 우리 저희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출문제 왜 필요하고 기출문제에서 뭐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어 어떤 내용도 궁금한 건 다 질문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하고 관련된 건 질문해야지. 또 어떤 분은 또 저희 선생님들한테 뭐 요구사항을 거기서 또 요구를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요, 저희요, 선생님이요, 한번 앞에서 뭘 좀 해주면 우리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그건 안 돼요. 또 모르죠. 또 우리 임기훈 선생 해줄지. 그래서 그 저 말고도 임기훈 선생, 황교안 선생이 다 있어요. 있으니까 부동산 학개론 또 세법 또 1차에서는 학개론 민법 이제 황교안 선생이 이제 기출하고 관련된 걸 알려드릴 거고 2차에서는 저하고 임기훈 선생이 세법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다른 과목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아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또 예고는 지금 우리가 한번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예고 또 돼 있을 거예요. 또 한 번 정도 더 하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3월 달부터 진행하는 거 많이 여러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고 또 저희 라이브 생방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에게 홍보해가지고 같이 들으시면서 기출문제가 진짜 필요하구나 또 여러 게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내용이 있었구나 또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또 질문한 게 있을 거 나도 저것도 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니까 생방송으로 그 중간에 들어오셔도 돼요. 이제 급한 일이 생기시면 3시부터 4시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확인해 주시면 아마 그날 같이 만나서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보는 거죠. 화면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면 글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어요. 보면서 저희가 그걸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평가단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아마 홍보하시면 옆에 분들도 메가랜드에서 기출문제 이 홍보 영상을 생방송으로 아마 라이브로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소통을 한다더라. 이런 말 한마디씩만 옆에다 주변에 던져주시면 그분들이 20일 날 오후 3시에 라이브 생방송 어디서 하냐면 매달TV 그러려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좋아요도 눌러놓으시고 구독도 신청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꼭 이게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놓으시면 그러면 저희도 더 많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은 협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평가단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